안녕하세요. 차분하게 잡수다의 엘린. 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뭐 맨날 똑같죠. 뭐가 다르겠어. 네. 오늘은 패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기로 했는데, 책은 재밌게 읽으셨어요? 네. 재밌게 읽었어요. 뭐 등장인물이나 뭐 나오는 사건이 뭐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패스트 때문에 벌어질 사건들이 이미 예견돼 있는 거라서 그렇게 막 흥미있고 그렇진 않았는데 그 알베르토 까미의 그 덤덤한 문체? 아, 문체. 예, 이게 되게 비극적인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그거를 되게 덤덤하고 작가가 어떤 격앙된 목소리 하나 없이 그 사건들을 묘사를 하는데 그게 더 저한테 이렇게 더 비참한 느낌으로 그렇죠. 잔인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예전에 읽었을 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읽어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 문장이 길고 네, 조금 어려웠어요. 저는 안 어렵게 읽었는데. 아마 이게 번역본들이 조금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구나. 네, 이렇게 쉽게 번역된 책이 아니었나 봐요. 저는 좀 오래된 책이거든요. 두꺼워서 이렇게 오래된 책. 저는 책은 책이었고 전혀 어렵다는 생각 없이 참 덤덤하게 술술 잘 읽었죠. 네, 일단 간단하게 제가 뭐 작품 소개라고 할까요? 좀 간단하게 할게요. 일단 알베르 까미는 알제리에서 태어났는데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이방인 몇 년, 뭐 패스트는 몇 년도에 나왔다 이게 다 프랑스 말로 작품이 나온 거, 그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방인이 제일 처음에 쓴 거였고, 이방인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패스트가 좀 더 따뜻하게 쓰여진 것 같아요. 느낌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패스트가 이제 프랑스의 어떤 해변 도시 오랑시에서 이제 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잔인한 어떤 사실 그대로 이제 묘사가 되고 하는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래도 좀 희망을 느꼈던 게, 결국에는 인간이 애정, 혹은 뭐 우애, 공동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바탕으로 함께 이제 연대해서 이제 부조리한 어떤 현실을 조금 돌파하고자 했던 노력이 돋보였다고 봐요. 그렇죠. 주인공들이 대다수는 그래도 패스트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얘기는 패스트가 사라지는 듯 보였으나 아직은 소멸되지 않고 언젠가 또 나타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불씨를 남겨두었죠. 그러니까 결국 패스트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언제든 도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패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수십 년 동안 가구나 내복에 잠복해 있고 방이나 지하실, 트렁크, 손수건, 낡은 서류 속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또한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주기 위해 패스트가 쥐들을 깨우고 그 쥐들을 어느 행복한 도시로 보내 죽게 할 날이 오리라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부분이 상징하는 게 많다고 봐요. 네. 사실 인간에게 재앙이 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기도 하잖아요. 재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인간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렇죠. 여기서 이제 파눌로 신부는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이번에 내린 패스트의 재앙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러 온 거다. 다분히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작품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저는 항상 주인공 위주로 책을 읽는 편인데 저는 주인공인 의사 선생님, 네, 그분이 어쨌든 종교를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지만 최선을 다했잖아요. 저는 사실 신이 바라는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가도 싶어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네, 무조건 빌고 기도하면서 뭐 신에게 의지만 한다기보다 스스로 어쨌든 해결하려는 노력? 신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닐까요? 여기서 보면 파눌로 신부도 결국 패스트에 걸려 죽고 저도 사실 여기서 의사 리우가 인상적이었어요. 워낙 주인공이기도 한데 전혀 감정의 동요가 없잖아요. 이 글의 문체만큼이나 주인공도 굉장히 감정의 동요 없이
그 상황들을 뒤로 물러남 없이 최전방에서 그렇게 묵묵히 일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여기서 보면 랑베르라는 기자는 자기 와이프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불법적인 일을 시도하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그 뭔가 극복하려는 사람들 대열에 껴서 그 상황을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데 의사 리우는 아내가 또 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서 또 인상적이었던 인물이 있다면 리우의 엄마. 아마 우리의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의사는 아니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리우의 엄마가 그 타루, 여기서 이제 타루를 치료할 때 임시보호소에 안 보내고 자기 집에서 거처하게 하면서 하는 말이 언젠가 누구에게도 죽음은 오는 것이다. 그래서 덤덤히 받아들이면서 타루를 치료하고 뭐 그 여러 가지 지시나 그런 걸 뭐 또 잘 따르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한 모습들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뭐 이 책 읽으면서 질문이나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만약에 엘리 님이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의료진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분명히 의사가 된다면 굉장한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됐겠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앞장서서. 네. 제가 좀 그 입장이 아니라서 저는 사실 나이에 비해서 애가 상당히 어리잖아요. 네. 애가 어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근데 어린애를 둔 입장에서 그렇게 코로나 전방에서 나도 이제 옮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상당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리면 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의사직을 이제 내려놓게 되지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자기 직업에 대한 고민조차도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좀 지금 되게 죄송하죠. 지금 최전방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의료진들을 보면 어제도 그 간호사분들이 또 파업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죠. 인력은 계속 빠져나가고 자기들은 또 너무나 그 고된 노동에 힘들고 또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사실 금방 몇 개월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벌써 2년여에 걸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분들한테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알베르 까미가 원래 실존주의 작가다. 그래서 뭐 인간의 조건 자체가 부조리한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반항하며 살아야 하는 숙명이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데 이 책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 책에서는 그래도 정말 따뜻하게 마무리가 돼서 저는 이방인을 읽을 때보다는 기분이 조금 나았어요. 제가 이런 약간 실존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슴이 아리죠. 예, 좀 그런 다음에 할 왜 우리가 책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그거 다음 주에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작품도 그렇고 그것을 관통하는 그 어떤 정말 냉혹한 현실 대부분 그런 실존주의 것에 대해서, 작가들은 인간의 삶의 부조리에 대한 거를 쓰는 너무 건가요? 슬퍼요. 슬프고 좀 찔리고 모르겠어요. 그냥 읽으면 죄책감이 느껴지는 좀 그런. 그러면 기분이 있는 것 여기서는 같아요. 다른 작품에 대해서 그래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네, 보여주고 있는 것 있는 같아요. 거네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알베르 까미가 참 잘생겼다. 그 사진 네, 봤어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연극도 했었잖아요. 배우도 했었기 때문에 예, 배우 할 만하죠. 예, 정말 이런 되게 분위기 있는 예전에 그 제임스 딘의 흑백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약간 나이 든 제임스 딘.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작가를 생각하면서 또 읽잖아요. 좀 어울리네요. 네. 그 문체랑 알베르토 까미의 그 지적이면서도 좀 성숙한 느낌, 그렇죠. 예 그런 네. 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패스트와 같은 재앙, 그럼 이런 코로나 같은 재앙이 인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냥 특별한 의미가 저는 있다기보다 그냥 흥망성쇠가 다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그냥 인류라면 겪어야 되는 그냥 숙명이 아닐까. 예, 어떤 커다란 의미를 저는 두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예, 우리 사람도 시련이 있듯이 이 인류에게도 이런 패스트나 코로나 같은 운명적인 시련이 있겠죠. 그래서 뭐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런 패스트 같은 상황 속에서 인류는 뭔가 반성을 하겠죠. 그리고 그 반성을 통해서 어떤 정화되는 계기가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문명으로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는 뭐 희망적인 얘기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어쨌든 그 신문명들이 또 이렇게 다시 도래하고 있잖아요. 언택트 시대에서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바이오, 생화학 이런 쪽으로는 예. 굉장히 훨씬 정말 발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메타버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또 더 밝은 세상을 좀 기대해 보면서 예,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뵐게요.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